안녕하세요. 이설국어의 이영랑입니다. 오늘은 이설국어 2022년 고2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1년을 제가 1분기부터 이렇게 4분기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각 분기당 분기별로 해야 될 영역별 공부 방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향성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1분기부터 들어갈게요. 1분기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시기고 수능의 전 영역의 기본기를 잡아야 되는 시기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독서 같은 경우에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제재별로 기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제재별이라 함은 법, 경제, 그 다음 과학, 기술, 그 다음 예술, 철학 이런 식으로 제재별로 지문을 한 20지문 정도는 모아서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재별로 독서가 지문이 글의 구조도 좀 다르고요. 출제자가 포인트를 맞춰서 물어보는 그런 포인트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재별로 기출 분석해서 각 제재별 핵심 포인트를 내가 익숙하게 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제재별로 기출 분석하면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 제가 써놨는데 반드시 고3 지문과 엮어서 읽을 겁니다. 일단 고3 지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문에 대비한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건 강사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경 지식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최근이라기보다 거의 2, 3년 됐다고 저는 2, 3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미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고2, 고3 지문을 엮어서 혹은 고2 지문을 고3 EBS에 나온 내용들하고 엮어서 미리 좀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별 접근법인데 문제 유형을 크게 일치문제, 추론문제, 보기문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일치문제는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대부분 맞는 거고 추론이라든지 보기문제에 좀 더 집중적으로, 특히 보기문제를 많이 틀리시니까 보기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문제 유형별로 또 출제자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면 굉장히 답이 명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유형법 접근법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랑 좀 마찬가지인데 이제 독서가 제재별 기출이라면 문학은 영역별 기출 분석이죠. 그래서 영역별 현대시 20세트, 그 다음에 고전시가 20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도 모아서 풀긴 하는데 사실 이 시기에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건 소설은요 이렇게 정규 과정을 꾸준히 밟았으면은 1등급이나 3, 4등급 친구들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해서 좀 차이를 많이 보이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대시 독해법 2번 현대시 독해법 이렇게 영역별로 기출 분석하면서 현대시 독해하는, 쉽게 말하면 주제를 잡는, 어떤 시가 나와도 주제를 딱 한 큐에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답의 근거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 할 거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수 어휘를 외워가면서 현대어풀이 외워가면서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좀 포인트가 되어서 문학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학선지의 추상적 개념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선지에 나온 개념어들의 근거를 위의 작품에서 다 하나하나 찾아서 애매한 것을 명확하게 잡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약에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혹시 청빈하고 청아한 삶의 차이, 청빈한 삶과 청아한 삶의 차이 물어봤을 때 청빈, 청아요.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나왔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어떤 문제의 선지 중에 하나인데 자연의 관념적인 속성을 부여하였다 혹은 자연의 관념적 속성이 강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면 되게 좋은 건데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어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잡아서 이해하고 가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매하고 화작인데 엄매를 선택하셨든 화작을 선택하셨든 학원에서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인도해 줄 건데 일단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엄매는 7개년 고2 모의고사 기출분석인데 이때는 이제 문법이겠죠. 왜냐면은 7개년 고2 모의고사에는 엄매
문법, 언어에 대한 문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다루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매체 언어 있죠. 매체 언어, 뭐 블로그, SNS,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매체 언어에 대한 문제들은 고3 EBS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언매 기출 분석 해드릴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언매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문법은 당연히 외우셔야죠. 공부하고 외우시는 쪽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체 언어 특징은 EBS하고 고3 기출을 바탕으로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작은 워낙 익숙하시니까요. 근데 화작이 이번에 어려웠다고 그렇게 막 난리인데 사실 이제 화작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건 뭐냐면은 글이 어떤 체계성을 갖는 비문학처럼 좀 쉬운 비문학처럼 독서 지문처럼 체계성을 갖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를 면밀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약간 자기 감대로 찍는 습관이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심화 그 화작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작도 역시 7개년 기출 분석을 할 건데 이때 그냥 기출 분석 이게 아니라 화작의 포인트는 지문의 유형별로 지문이 이제 토론 지문인가 토의 지문인가 이런 게 좀 나눠지겠죠. 발표인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화작도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표 같은 경우에 발화자의 말하기의 방식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제가 알기에 고2 모의고사 11월 고2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가 화작에서 자료해석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해석 문제라든지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걸 짚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화작과 언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질문 나오시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짧게 말하면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 걸 선택하지 마세요. 알겠죠? 화작이 너무 싫다 이러면 언매 선택하시고 언매가 너무 난 문법 공부 진짜 싫다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분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2분기는 사실 고2라는 특성상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때 사주를 알차기가 뭐냐면 내신을 1학기 때 2번 보잖아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때 2분기 때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이설국어에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내신과 내신 사이에 내신 열심히 하시겠죠. 당연히 저도 열심히 할 거고 학생들도 열심히 1등급 받기 위해서 할 건데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이제 수능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내신과 내신 사이에 끼어있는 3주에서 4주 길면 4주 짧으면 3주인데 이 시기를 애매하게 막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 시기야말로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애매하게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되게 뚜렷하게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알차게 보낸다는 게 일단 내신 1등급 맞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1분기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3분기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1분기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어야겠죠. 그래서 2분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1분기 때 했던 것 중에 고2 지문도 나름 킬러 지문이나 킬러 문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경제 지문이나 법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학이든 아니면 독서든 둘 다 이렇게 문학도 킬러 지문 있죠. 제가 보니까 이것도 다 대부분이 고전 소설 아니면 고전 시가 쪽이에요. 현대시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고전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반드시 이렇게 킬러 지문, 킬러 문학, 독서나 문학 둘 다 그걸 다시 재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독서에서는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걸 굉장히 지금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배경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꾸준히 쌓아가는 시간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배경 지식을 뭘로 쌓냐면 아까 1분기 할 때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고3 EBS 지문이나 기출 연계 지문 꾸준히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내신하고 수능이 필수인 고전시가 특강처럼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지금 문학을 이 시기에 잠시만요.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거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쪽에 조금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어요.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이 많이 틀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 되고요.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때 고전을 많이 하시니까 고전시가 쪽을,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전시가 특강처럼 주로 이제 연시조나 가사, 긴 작품들, 알겠죠? 예, 긴 작품들 위주로 한 15작품에서 20작품 정도, 많으면 20작품, 제가 해보니까 적으면 한 15작품 정도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왜 비어 있습니까? 왜냐면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매하고 화작을 쭉 이제 1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끝내잖아요. 그럼 이제 2분기 때는 요것만 하기로도 너무 벅차서 다 끼워 넣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주나 4주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다음 분기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좀 의미 없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꾸역꾸역 밀어넣기만 하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시 3분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로 하고,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백으로 일부러 비워두고 좀 포인트, 핵심을 잡아서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고전시가 특강을 하겠다. 그리고 독서는 배경 지식을 쌓겠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왜 여기가 비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3분기로 넘어갑니다. 3분기는 가장 포인트가 여기 써있지만 공부의 방향성 3분기에 저희하고는 고3 3개는 기출 선행이에요. 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을 심화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하고 문학을 1차 선행과 2차 선행으로 나눠져요. 사실 3, 4분기가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데 선행이 1차가 3분기, 2차가 4분기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가 되면 이설국어 교재 2고생이라고 제가 풀어놨죠. 이제부터 고3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건데, 이고생 하니까 왠지 이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낙이 온다고 고생을 좀 같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지었고요. 뭐 선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비 고3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런 학원들보다 조금 더 일찍 고3이라고, 예비 고3이라고 생각하시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선행 말씀드렸고요. 이때 고3 독서 제재별 60지문 정도가 실릴 거예요. 저는 항상 제재별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지문을 맨 앞에 실었어요. 가장 어려운 걸 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과학기술 20지문, 뭐 그다음 경제법 20지문, 인문예술 파트 20지문, 이런 식으로 이제 20지문씩 해서 60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자, 어렵겠죠. 어렵고 계속 지금 여기다 제가 지겨워하실까봐 안 썼는데, 사실 여기 3번에 또 제가 배경 지식을 꾸준히 쌓을 거야 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냥 뺐어요. 근데 그냥 배경 지식 쌓는 건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학도요, 고3 지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고생 지문인데 이제 문학 파트인데, 얘는 현대시하고 고전시계가 이제 3년, 고전시가가 3개년이니까 각각 21지문씩, 예, 한 지문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정말 해석을 퍼펙트하게, 고2 때는 고전시간 아무튼 해석이 정말 현대어풀이로 좀 떠오를 정도로, 한 70%는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이 문학 같은 경우도, 이때는 이제 제가 개별 약점 분석으로 로드맵을 조정한다는 건데, 로드맵이 이제 1분기, 2분기에 어느 정도 약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1분기, 2분기의 그 공부 계획 자체가 로드맵인데, 이제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그렇죠, 약간 공부량이 쌓이니까 자기가 남보다 더 약하다, 강하다, 뭐 이런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고 영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3분기쯤에서 개별 약점 분석을 해서 로드맵을 조정하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 클리닉 자료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엄매하고 화작으로 얘기가 3분기 얘기를 해볼게요. 문법 개념 재정리해야겠죠? 당연히 지금쯤 까먹겠죠? 문법 개념이나 이런 거를 체계를 까먹었을 테니까 요거는 재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1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고3 지문으로 고3 문제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작은요, 이제 공부를 한
20세트, 20세트 정도를 20세트라고 하면 이제 200문제에서 한 230문제 사이일 텐데 220문제 사이인데 200문제 정도 풀고 나면은요. 아, 내가 맨날 이걸 틀리는구나가 또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화작 똑같아요. 이번에 화작 어려웠다고 해서 틀린 문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집중 공략할 텐데 보통 제가 보니까 화작에서 토의나 토론이 막 정신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분기입니다. 아, 숨차게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2분기랑 좀 비슷한 거는 이때도 제가 이제 고2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하고 4분기에서는요 그 4주 짧으면 3주 길면 4주인데 그 4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제로 이때를 알차게 보낸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수능 점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때 요거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3분기와의 연계성도 있고 또 예비 고3 1월이 예비 고3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3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12월 이후에 1월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1월부터 배울 거를 약간 예습을 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설 국어 교재 2고생 교재 2차 선행합니다. 2차 선행하고요. 이때 2차 선행이라는 거는 1차 선행에서 했었던 부분에서 또 가장 어려웠던 킬러 지문이나 킬러 문항 이때는 킬러 지문 쪽에 좀 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2 때는 독해하는 방식, 독해력 자체를 증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배경 지식을 좀 강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2차 선행 때는 좀 어려웠던 지문 분석 위주로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습습후라고요. 숨 쉬듯이 국어 습습후라고 해서 워크북 그 교재 이름을 제가 잠정적으로 써놨는데 이게 제목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숨 쉬듯이 국어한다 습습후요. 그래서 습습 배우고 길습이요. 후후 웃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래서 워크북으로 실력을 다질까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워크북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애들한테 풀렸던 호평 받았는데 자, 이런 지문을 이제 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미토콘드리아 뭐 지문인데 이것도 다 킬러 지문이에요. 킬러 지문 위주로 할 거예요. 고3 킬러 지문 선행을 한 것 중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서술형화 시키고 특히 어려웠던 보기 문제를 서술형화 시키고 그래서 이때 서술형화 시키는 건 뭐냐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내 걸로 정말로 정리해서 만들었나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내 걸로 만들었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 서술형이죠. 짧은 그래서 완벽하게 이건 과학기술의 지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원리를 이해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크북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워크북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OX 문제인데 위에 있는 선지대를 꼬죠. 약간 추론 형식으로 꼬았어요. 만약 1치 문제, 요즘 추론이 좀 중요해져서 1치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를 약간 추론 형식으로 꼬아서 OX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워크북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하겠다.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BIS 비율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경제 지문인데 이것도 정말 킬러 지문 중에 하나예요. 얘도 보시면은 자 보기 문제가 제일 어렵죠 항상 경제 지문은.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 그래서 워크북 형식으로 다 서술형으로 만들었고요. 있는 문제를 약간 제가 이제 수정을 하죠. 꼬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다 맞출 수 있게 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포인트도 있고 해서 예, 서술형 문제와 OX 문제로 추론 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를 좀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습습 후 워크북 형식의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4분기 문학으로 갈게요. 문학은요 이제 마지막은 딱 이겁니다. 4분기에서는 고3 예비 고3 되기 전에 1월 되기 전에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만 가지고 영역별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 7, 고전시가 7, 현대소설 5, 제일 어려웠던 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고전소설 5 해서 그냥 영역별 총정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개념 끝까지 재정리해야죠. 재정리가 이렇게 여름방학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개념 외우고 재정리하는 게 계속 순환적으로 되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유형 집중 공략은 한 번으로 안 끝나죠. 두 번째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기 수업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2023년 지금 내년이 2022년이죠. 2023년 1월부터 예비 고3 저는 고3이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고3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 설명이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제가 그냥 마무리로 이설국어 강의 특징인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요. 제가 뭐 후기에도 블로그에 후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설국어만의 뭐 강의가 뭐 좋았다면 너는 뭐가 좋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이런 게 좋다라고 말했던 걸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뭐 학원의 특징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설국어 강의 특징이 일단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 뭐가 좋았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독서는. 그래서 독서 영역을 제재별로 하면서 그과 연계되는 다른 지문을 같이 하면서 15년 기출이라든지 수능 국어 기출이요. 그 다음에 이제 EBS, 고3 EBS. 근데 고3 EBS가 그해 EBS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자료가 쫙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EBS를 다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리트 지문까지 그리고 추가 다른 자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강화, 제재별로 배경 지식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 이게 조금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뭐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3세트, 5세트 이런 식으로 묶어서 처음에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제재별, 영역별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영역별로 개별 약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내가 어떤 지문에 약한가, 내가 어떤 지문에 어떤 문제에 약한가 이런 거를 좀 자기가 파악하기가 편하다. 로드맵 짜기가 되게 편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개별 자료가 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아이고 안 보고 미줄그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온라인 게시판하고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개별 질문들을 완벽하게 케어하고 있어요. 뭐 완벽하게 케어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중요한 학원의 강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교별 내신 대비는 저희는 모든 수업이 원장 직강인데 저겠죠. 원장이니까 제가 다 직강하고요. 한 클래스당 한 학교 배치가 원칙입니다. 4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포인트 이것도 학생들이 얘기해 준 건데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뭐가 이게 좀 특이한가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좋았다고 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과제로 제시한 모든 문제는 다 수업 시간 내내 다 해제를 합니다. 내신에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양만 이렇게 많이 주고 그거를 학생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지 이런 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선된 자료 가지고 숙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모든 문제의 해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쵸? 여기까지 2022년 고2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